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객 심리의 이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드디어 이제 서비스에 관련된 본격적인 고객에 대한 이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B모듈과 C모듈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서브젝트 3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좀 하신다면 BC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고객 심리가 어떻게 그동안에 많이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 텐데, 자, 첫 번째, 고객은 환영해 주기를 바란다. 당연하겠죠. 네, 입장을 했을 때 직원이 뭔가 나를 왕처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반가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존중 기대 심리인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고 뭔가 저 직원이 나를 조금 격 있는 서비스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겠죠. 자, 세 번째는 독점 심리입니다. 네, 독점은 내가 다 차지할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고객의 독점 심리를 너무 만족시켜 주다 보면은 그것을 발견한 다른 고객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월 심리입니다. 우월 심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비용을 또 지불하다 보니까 직원보다는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보다 내가 훨씬 더 위야, 나 대접받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자, 모방 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고객들을 닮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로도 일맥상통하는데 이 모방 심리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고객이 컴플레인을 막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사기 업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고객들도 어떻게 되죠? 군중 심리처럼 여기 뭐 이상한 데인가 봐 이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뭐 소리를 지르네 라고 하면서 그 심리를 막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내가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직원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이거를 많이 사가셨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다 이용을 한 거면 좋은 건가? 라고 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모방 심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상 심리는 뭘까요? 내가 비용을 지불한 것만큼 서비스를 원한다는 거죠.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노력을 더 많이 들일수록 고객들은 그 서비스 현장에서 실패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라는 건 어떻죠? 분명히 실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내가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다면 서비스 실패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혹여나 서비스 실패가 일어났다면 그 이상으로 보상도 크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비용을 지불한 것만큼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 이게 이제 보상 심리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 본위 심리라는 거는 뭘까요? 사실은 내 주관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던가 가치관에 의해서 이 서비스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에는 참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직원이 참 센서티브하게 오는 고객별로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거에 비해 고객들의 요구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너무 많은 고객들이 이제는 고급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고급 호텔을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거나 그렇죠? 높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고객들은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내가 고급스러운 데 가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즐기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의식의 복잡화예요. 요거는 제가 사실 서비스 교육을 할 때마다 늘 우리
직원분들께 혹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고객들의 모든 욕구가 같아서 똑같은 일률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닙니까? 5천만 명 이상이 될 텐데 그 5천만 명의 5천만 패턴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객들이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기업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의식의 존중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 더 격에 맞는 서비스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식이 이제 대등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뭐 고객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관계들이 다 당신과 나는 대등해라는 그런 느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렇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우리 한동안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자를 약간 좀 위로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남자 여자가 좀 동등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하고요, 스승과 우리 제자 간의 관계도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많이 해보지만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들을 조금 친구처럼 편안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고객과 직원과의 관계도 과거에는 무조건 고객이 왕이고 직원이 미치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면 사실 요즘은 기업과 직원과의 관계도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도 좀 상생해야 된다. 고객도 고객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우리 상사하고 우리 부하 직원 간의 관계도 어떨까요? 네.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상사를 뭔가 하늘처럼 모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 마찬가지 좀 동등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동등해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서로가 파워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많은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화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하는 일률적인 서비스 말고 나한테 좀 맞춰진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객들이 요구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고객은 타인과 다르게 특별히 대우해 주기를 원하며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데 이 요구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예, 정답은 네, 개인화가 되겠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내용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매칭하실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메라비안이라는 학자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메슬로우도 서비스 경영을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매번 이제 앞으로도 계속 BC 모듈에서도 계속 등장을 이제 하실 겁니다. 네,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이렇게 나눴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위계를 가지고 이동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런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들 수가 있겠고요. 나 위험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항상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어 하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뭔가 나 사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사람하고 관계 맺고 싶고 이런 욕구가 이제 사회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라는 보통 우리가 존중의 욕구는 뭐랑 연결을 많이 하냐면 사회적인 명예라던가 지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공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단계를 공부해 주시는 거 첫 번째 하나가 있겠고요. 이 단계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은 게 서비스 욕구의 예와 일치하는 문제로도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나는 생리적 욕구가 제일 중요한 고객일 수 있겠죠? 예, 생리적 욕구가 중요한 고객들은 주로 뭘 생각해요? 저렴한 가격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대비 좀 값싼 물건들을 선택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고요. 혹은 양을 충분히 많이 주었는가. 그래서 우리 농담 삼아서 우리 주문할 때 어떻게 해요?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 안전의 욕구가 중요한 고객들은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환 환불이 가능한가. 네. 그래서 우리 상품을 결제를 하는데 직원분이 이 상품은 현재 할인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님 요거는 교환 환불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때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이거 제대로 산 거 맞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안전의 욕구 때문에 생겨난 거죠. 네. 먹거리에 대한 안전, 사용상의 뭐 안전 이런 것들은 다 안전의 욕구로 직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3단계 이제 사회적 욕구가 되겠는데요. 자, 사회적 욕구가 중요한 고객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저 직원이 나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행동에 뭔가 상호작용이 되는가가 중요할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존경의 욕구가 중요한 고객들은 자, 우리 아까 존경의 욕구 뭐라 그랬었죠? 명예라던가 사회적 지위.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존경받는다 이런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가가 원하는 서비스 욕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아실현 욕구가 중요한 고객들은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나한테 맞춰진 남들이 받지 않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나에게 해주는가, 요게 이제 중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를 공부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욕구를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기대의 영향 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는 자, 일단 고객들이 과거에 비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죠. 예. 자극의 역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서비스를 이제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서비스에 별로 만족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대치를 어디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는가가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고객의 기대치는 이 네 가지 요인에서 이제 올라갔다는 건데요. 고객 자신이 스스로 올린 경우가 이제 내적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간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올라간 경우도 있겠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영향 요인이라고 보는 게 이제 기업 요인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혹은 기대치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마구마구 줌으로 인해서 또 올라간 경우들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적 요인에는 뭐 고객의 개인적인 욕구,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옛날에 써봤는데 좋아서 기대치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대의 영향 요인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해 드린 부분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들이 섞일 거예요. 섞여서 자, 예를 들면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혹은 상황 요인, 기업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고객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 중 고객의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앞쪽에 표를 잘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정답은 네, 3번입니다. 타인과의 상호관계로 인한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우리 이제 외적 요인이 생기게 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정말 내가 필요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에 있는 뭐 메신저라던가 SNS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 우리가 관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원해서라기보다는 외부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을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기대 수준은 분명히 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현재 이렇게 이제 시대가 좀 흐르면서 고객의 구매 결정에 관련된 프로세스도 많이 변화했는데요.
이제 과거의 모델로 우리는 아이드마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아이사스 모델을 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드마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A, I, D, M, A 요 약자들이 이제 딴 거 보이시죠? 자, 과거에는 기업에서 고객의 주의를 끌면 고객이 관심을 보이고요. 그렇죠? 관심을 보인 다음에 고객이 나 이거 사고 싶어 라는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억을 했다가 마지막에 실제 구매하는 요 패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자,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기업에서 고객의 주의를 열심히 끌기 위해서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네,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서 정보를 얻거나 혹은 뭔가 가격을 비교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고 실제로 구매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합니까? 네, 공유를 하시는 거죠. 네. 공유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내가 거기를 이용했더니 좋더라라는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내가 쓴 제품들이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잘 썼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좀 잘하고 싶다. 이걸 통해서 뭐 이런 욕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를 하는 이 패턴이죠. 그러니까 자, 주의하고 관심까지는 다 똑같죠. 하지만 욕구, 기억, 행동 이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의 우리 분류 공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 SMAT를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고객은 정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고객이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 고객부터 우리 충성 고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잠재 고객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넓은 범위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회사를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방문하지 않은 고객들을 얘기를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업에 큰 관심은 없는 그런 고객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기업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올라간 고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했다. 그러면 이 고객은 어떤 고객이죠? 네, 조금만 우리가 설득을 하면 구매할 수도 있는 고객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망 고객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고객들은 우리가 기업에 이제 가망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거나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신규 고객인데요. 첫 거래가 시작된 고객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은 기존 고객입니다. 2회 이상 반복 구매가 진행이 된 고객이면서 점점 안정화에 들어간 고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이 이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 누굽니까? 네, 충성 고객입니다. 이 충성 고객들이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이 있는데요. 자, 반복 구매를 하면서 기업과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자, 그거를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충성 고객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제 플러스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충성 고객들은 우리 회사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막 뭔가 까다롭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시거나 그러기보다는 마음을 좀 넓게 써주신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는 교차 구매라는 거예요. 자, 교차 구매는 우리 그 나중에 B 모듈 가면 크로스 셀링이라는 걸 배우거든요.